6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혈액투석은 몸에서 분당 200cc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걸러 다시 넣어주어야 하기에 투석용 혈관인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 200cc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다시 체내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피를 안정적으로 뽑을 좋은 혈관이 필요한데요. 말초 정맥은 얇고 혈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동정맥루입니다. 말 그대로 동맥과 정맥의 통로인 것이죠.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정맥을 확장하고 혈액투석 바늘을 반복 삽입하여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면 압력이 센 동맥혈이 정맥 내로 흘러들어가 정맥혈관을 모으고 굵어지게 하여 투석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이 성숙하려면 약 4주에서 6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신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콩팥내과 교수님과 상의하여 동정맥루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투석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중심정맥 투석관을 설치하고 응급투석을 해야 되며, 이러한 경우 중심정맥관을 통한 감염이나 혈관 협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투석을 미리 받아들이고 수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은 혈관벽이 약하고 혈류가 느리며 동맥은 깊숙해서 찾기 어렵고 혈류가 강하며 손상될 시 해당 부분의 혈류가 끊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투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정맥루는 정맥과 동맥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가혈관을 사용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는 인공혈관을 붙여 연결하기도 합니다. 동정맥루 조성술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누었을 때 자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혈관은 손목이나 위쪽 오금에 정맥의 직경이나 주행이 괜찮을 경우 직접 근처의 동맥에 수술적으로 연결하여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기혈관이 너무 작거나 주행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투석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인조혈관 도관을 팔에 이식해서 혈관이 성장하지 않아도 주사를 찌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초음파로 진단했을 때 혈관 직경이 2.5mm 이상이라면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자가혈관 동정맥루 조성술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조혈관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동정맥루는 팔목, 위팔, 대퇴부 등에 만들 수 있으며 동맥의 측면에 정맥을 연결해줍니다. 자기혈관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히 항상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인조혈관의 경우 자기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석을 할 때 주사를 찌른 부분 근처로 혈전이 생겨서 막히거나 피부에서 균이 도관으로 옮겨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일들이 자기혈관에 비해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혈관이 좋지가 않아서 인조혈관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하지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 조성술 직후에는 팔이 쑤시고 아프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수술 후 1일에서 2일간 부종 감소를 위해 탄력 붕대를 감기도 합니다. 매일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수술 부위에 염증 소견이 없다면 소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2-3주가 지나면 실밥을 뽑게 되는데요. 수술 2주 정도까지는 손목 부근에 약 3cm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으며 아직 정맥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술 후 6주 정도가 경과하면 손목 부근의 상처가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투석 혈관이 서서히 자라나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게 됩니다. 10주 정도 경과한 후에는 투석 혈관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혈액 투석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상적인 단어네요.
제 환자들 중에는 15년, 20년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기능적으로 고장난 부위도 있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잘 수리하면서 사용하면 아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정맥루는 혈관이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최대한 안 쓰는 팔의 앞쪽, 그리고 고장나면 그보다 위쪽, 그 다음에는 반대팔 순서로 아껴가면서 혈관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왼쪽에 동정맥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른쪽 팔에서 피검사나 혈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동정맥루는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 질환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를 위해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많이 사용할수록 혈전이나 혈관의 손상 등으로 인해 동정맥루의 혈류가 잘 유지되지 않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투석 후 지혈 과정에서 동정맥루가 막히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동정맥루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정맥루가 막히는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동정맥루는 투석 환자들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 투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혈관병원에 내원해서 혈관 재개통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동정맥루 사용 중에 피가 멎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늘을 찌른 부위나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꺼즈나 없으면 휴지, 수건 등으로 꾹 누른 뒤 응급실로 빨리 와주시면 혈관을 봉합해주거나 성형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환자는 매번 초음파, 혈관 조영술 등 고비용의 침습적 검사 없이도 촉진, 청진, 문진 등을 통해 충분한 동정맥루 관리가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동정맥루의 문제점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적인 사용과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만든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4달이나 6달 정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정맥루 관리의 최고 중요한 부분은 주로 다니는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소통이겠죠. 투석실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2-3번 가장 많이 환자분의 혈관을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다소 약해졌다든지 투석이 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지혈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 외래 예약을 잡아서 진료를 보게 되면 투석 혈관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동정맥루가 조성된 팔에는 혈압을 재서는 안 되나요? 맞습니다.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는 혈압을 재서는 안 됩니다. 혈압 자체가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혈압을 재면서 혈류가 막혀버리면 동정맥루가 혈전으로 막히는 일, 혹은 압력을 받아서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가혈관 동정맥루는 운동하면 튼튼해지지만 인조혈관 동정맥루는 그렇지 않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가혈관의 경우 운동을 통한 혈류 증가를 발생시켜서 초기에 혈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조혈관은 말 그대로 합성 섬유로 된 물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투석이 반복적인 주사바늘 삽입과 높은 혈압에 대한 감당이 필요한 치료이다 보니 동정맥루의 협착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정맥루의 문제는 접근로의 수명을 줄이고 완전히 막히면 투석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환자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에 나서야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 잘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혈관외과 의사의 임무입니다. 환자의 혈관 상태는 혈관을 만든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어떤 상태인지 잘 알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고 사용하고 수리하는 오랜 기간 동안을 서로 의지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